안녕하십니까, 송주호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섹터와 함께 그동안 좀 소원했던 조선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서 한 종목, 자동차에서 한 종목 또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바이오 전반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뭐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메지온이라든가 HLB가 조정을 받았죠. 신라젠, 헬릭스미스도 조정의 폭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대장이 주도주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좀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롱 티슈질의 상장 폐지 결정이 오늘 저녁에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역시 바이오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간 이제 우리가 메지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3상 발표가 10월 말이나 11월경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고 봐요. 잠시 우리가 그 차트를 또 보도록 하겠지만, 메지온은 사실 그 절대 주도주고요. 그 모든 권력은 메지온으로부터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집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바이오 전체를 분석할 때 메지온의 비중이 저는 뭐 거의 70%, 8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간 메지온이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이 다소 좀 재편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우리가 흔히 그 1급 후속주라고 얘기했던 알테오젠이라든가 한올바이오파마, 태고사이언스 이런 종목군, 셀리버리 이런 종목군들의 조정이 또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한편으로는 바이오톡스텍이 오늘 뭐 크지 않은 재료가 나왔어요. 예전에 나왔던 재료거든요. 규제를 완화시, 화편법에 대한 규제를 다소 좀 완화해주겠다 그랬는데, 그런 작은 호재에도 주가가 굉장히 강렬하게 거의 뭐 장중 한 23%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신규 종목으로 이제 바이오톡스텍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요. 사실 바이오톡스텍은 지난 9월 말경에 바이오 특집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넉넉 잡고 1년 정도 놓고 본다면 최소한 100% 이상은 수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드디어 오늘 좀 강렬하게 주가가 좀 반응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그 조선하고 자동차인데, 우리가 이제 거의 뭐 반도체 혹은 디스플레이 이쪽에만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들도 서서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상승 논리를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으로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의 흐름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삼성전자의 흐름이 안 좋고서는 반도체라든가 뭐 관련주들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조선이나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조선해양이라든가 현대 기아차의 흐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품 소재 기업들의 상승 기반을 조성을 시키고 강화를 시킨다고 보는 거죠. 이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 이제 세진중공업하고 THN을 준비했습니다. 세진중공업은 이제 데크하우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가 이제 배에 보면은 위에 이제 뭐 조타실이라든가 이제 공간이 있죠. 그걸 만드는 회사고, 리빙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랜트 같은 거 이제 해양 플랜트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먹고 자고 하는 직원들이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고, 당연히 전방 사업이 이제 조선업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THN은 이제 와이어 하네스라고 해서요. 와이어 하네스는 뭐냐면 전자기기를 잇는 거죠. 잇는 어떤 그 부품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 주력 제조업체고 실적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이따 바이오 본 이후에 종목 살펴볼 때 하나씩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톡스텍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온, HLB 이런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톡스텍이 사실 재무상으로는 크게 돋보이는 건 없어요. 매출이 좀 증가했는데 올해는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좀 감소되는 것 같아요. 바이오톡스텍의 상승 논리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역시 화평법 관련이죠. 화평법이라는 것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굉장히 미비했어요. 그런데 이제 화평법이 특히 이제 가습기 살균제 건으로 해서 화평법이 강화가 되면서, 이거는 정부 정책 사항이죠. 강제 사항이죠. 우리가 어떤 그 시장을 혹은 수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정부 정책 관련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시장 규모와 함께 시장 어떤 우리가 캐파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1000톤 이상 화학물질 있죠. 1000톤 이상 화학물질이 가장 시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1000톤 이상 화학물질은 2021년 말까지 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21년 초서부터는 주가가 강렬하게 반응하겠죠. 물론 그전에도 화평법 관련된 매출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신약 파이프라인인데, 요번에 한 달 정도 됐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고 해서 NASH라고 그래요. NASH라고 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했다고 그러죠. 그걸 특허를 또 내고 그래서 이번에 유럽 학회에 참여를 했는데 나름대로 뭐 반응이 좋았다고 그러고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150억 정도 들어갔대요. 일단 회사 오너도 이거를 우리가 자체 끝까지 개발해서 어떤 상용화시킨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중간에 기술 수출한다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150억을 투자를 했다면 투자를 해서 한 1000억 정도 기술 수출 로열티로 한 1000억 이상 받아낸다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굉장히 커다란 어떤 잭팟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CRO 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특히 일본이라든가 유럽, 미국 같은 경우는 CRO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세 가지 육성 산업을 말씀을 했죠. 첫 번째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두 번째가 미래형 자동차,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산업. 이 바이오톡스텍 CRO라는 것은 비임상, 즉 동물 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혹은 바이오 산업의 어떤 그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거래량이 이게 바이오톡스텍이 총 발행 주식수가 1,400만 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1,000만 주가 넘어갔어요.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죠. 일봉을 좀 더 길게 보면은 예전에 24,000원 고점 이후에 5,000원대까지 빠졌어요. 5,000원대까지 5,200원까지 빠졌었네요. 워낙 깊게 바닥을 패놓고 드디어 이제 상승 반전되는 초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요번에 신뢰도가 높은 게 뭐냐면 이때도 세 번을 시도했어요. 7월 달에도 한번 시도했고 8월 달에도 한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한 거는 뭐냐면 이때는 바이오 환경이 안 좋았죠. 그러나 지금 테마별로 본다면 지금 바이오 테마가 가장 좋고 가장 신선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흐름 자체가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톡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실 그 재료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이런 것들이 기술 수출이 결정이 났다 그러면 커다란 어떤 모멘텀 역할을 하겠죠. 오늘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렸어요. 사실 그 장중 고점이 7,580원까지 가는 24%까지 올라요. 24%.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등락이 심할 것 같은데 월요일 날 특히 마이너스권 굳이 뭐 크게 플러스권에 살 필요 없겠죠. 마이너스권이라면 한번 우리가 승부를 볼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절대 바이오톡스텍을 단기적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가 6,000원 혹은 6,000원이 좀 안 됐을 때 겁니다. 9월 말이니까 한 6,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6,000원에서 100% 올라가 12,000원이죠. 12,000원이면 한 요 정도 가격대가 되겠네요. 12,000원이면. 요 정도 시점이 되겠네요. 요 정도까지는 뭐 1년이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자, 월봉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다소 주가는 좀 투기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회사고 바이오 산업의 어떤 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CRO 사업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강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메지온 핵심주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법 좀 빠졌죠. 자, 특히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메지온의 상승의 근거는 이제 6월 말에 이때 바이오 전반이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군가는 또 이만큼 어치를 팔고 나간 사람들은 당연히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악재도 불구하고 산 세력들 있죠. 이게 이제 매집이라고 보는 거죠. 그 급등주는 특히 주도주는요 매도 세력의 소멸로부터 탄생되는 겁니다. 매도 세력이 소멸되려면 악재가 나와야 돼요. 악재도 굉장히 커다란 거대한 악재. 예? 악재의 크기가 클수록 매도 세력의 이탈이 더 심화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외부에서 강의할 때는 학습 효과를 좀 더 배가시키고자 똥물까지도 다 기억 나온다고 하거든요. 메지온은 지금 대략 한 9만원대 전후가 되는데요. 9만원, 8만원대가 되는데 9만원, 8만원대 어마어마한 매집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역사적 고점 돌파했거든요. 이렇게 열악한 바이오 환경 속에서도 바이오 전체를 통틀어서 최초로 가장 먼저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주도주 논리를 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여하튼간에 이 주도주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주는 반드시 후속주를 견인한다고 보는 거죠. 오늘 고점 대비 많이 밀렸는데 첫 번째 눌림목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서 거래가 많지 않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종목만 보도록 하죠.
그 주가의 메커니즘은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은 다 동일하다고 했죠. 우리가 셀트리온이 2013년도 4월에 이때죠, 이때. 주봉입니다, 주봉. 이때가 이제 22,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때 어마어마한 악재가 터졌어. 분식회계 혹은 회사가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라는 디폴트 가능성이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웬만하면 뭐 물량이 다 기어 나오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엄청난 매집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38만원까지 갔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라고 보는 거죠. 예? 주식은 본질이 앞서는 게 이슈거든요, 이슈. 그래서 그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거대한 매집이 이루어졌고 그 매집의 힘으로 38만원까지 갔다고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FHRC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5G 종목 중에서 제가 RFHRC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논리와 명분이 돼요. 결국은 이제 그 질화 갈륨 기반 트랜지스터의 어떤 글로벌 표준화, 독점화가 핵심이고, 내년도 실적이 매출이 올해 예상 매출이 1200억인데, 내년도 2020년도 예상 매출이 2600억 가까이 나온다고 어제 이제 공시에 나온 얘기죠. 자, RFHRC도 동일한 거죠. 5월 달에 RFHRC는 이제 파웨이가 매출 비중이 거의 50%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파웨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폭락이 되죠. 그런데 이 대량거래 보세요. 사상 최대의 대량거래. 누군가는 엄청나게 팔고 싶은데 누군가는 그거를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을 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RFHRC 오늘도 이제 녹음을 해놨는데 방송을 해놨는데 지금 RFHRC를 목표 가격을 이 정도라면 아주 소극적으로 잡아도 소심하게 잡아도 10만 원을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한번 두고 보죠. RFHRC는 이제 내년도에 본격적인 이제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같은 논리예요. 지금 RFHRC하고 메이지온하고 같이 한번 보세요. 지금 같은 논리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LB 한번 보죠. 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도 뭐 같은 논리인데, 엄격하게 따지면 메이지온이 더 대장입니다. 메이지온이 이틀 먼저 출발했거든요. 가장 먼저 국면을 돌파한 주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달에 처음에 발을 내딘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죠. 근데 두 번째는 기억 못 하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HLB를 기억 못 하는 거예요. 시장은 주식의 신께서는 메이지온만을 기억한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이 이제 후속주로서 알테오젠도 바이오시밀러하고 이제 바이오 베타 회사예요.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뭐 알테오젠 강조를 해드렸죠. SC 제형이 이제 핵심이죠. ADC 기술도 핵심이고, ADC 기술 플랫폼이죠. 그것도 핵심이고, 특히 SC 제형에 대한, 그게 모멘텀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추가로 나온다고 본 거고요. 알테오젠, 그 다음에 LNC 바이오, LNC 바이오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한올 바이오파마도 글로벌 어떤 핵심 경쟁력이 있어요. 자, 지금 오늘 첫 조정이니까 월요일날 마이너스에서는 사야 되겠죠. 한올 바이오파마가 굉장히 그 움직임이 강렬합니다. 여러분. 후속주로서 충분히 역할할 가능성이 높아요. 충분히 조정받았어요. 고점 이후에 충분히 조정받았어요. 충분한 가격과 기간 조정받았죠. 한올 바이오파마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고사이언스. 그래서 태고사이언스도 계속해서 봐야 되겠고요. 오늘 셀리버리가 좀 아까워요. 셀리버리가 어제 호재거리가 나왔는데 호재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반응을 못한 것 같아요. 오늘 한 11% 조정 받았는데 뭐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월요일 날은 뭐 돌려놓는다고 봐야겠죠. 셀리버리 이 정도도 봐야 되겠고 우선순위로 둔다면 저는 알테오젠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 호전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LNC 바이오는 작년 영업이익이 55억인데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104억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하고 세진중공업이요. 세진중공업. 자, 세진중공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뭐 영업이익만 보죠. 지금 시간이 제가 이게 20분이 넘어가면 저장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197억에서 71억. 2016년도 이후서부터 구조조정이 들어갔죠. 전반적으로 조선업이 전방사업이죠. 71억, 84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190억입니다.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죠.
영업이익률이 뭐 5점, 제조업이 여러분들 이때부터 2016년도부터 영업이익은 줄는데 영업이익률은 훨씬 높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구조조정을 잘했고 혹은 규모의 경제를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BDI 지수라고 해서 발틱 운임 지수라는 표현을 하죠. 보통 2016년도에 발틱 운임 지수가 2016년도에 이미 바닥을 찍었어요. 그래서 상승 전환됐거든요. 차트를 한국조선해양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오늘 한 500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큰 힘이 되고요. 제가 그 나름대로 배전의 노력으로 좋은 컨텐츠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구독자가 느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조족지혈이죠.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의 격려가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자, 월봉 보면 2010년 BDI 지수 바닥하고 거의 일치를 하죠. 그 다음에 지금도 좀 흐름은 아직까지는 좀 열악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되죠. 이미 바닥을 찍었고 자리는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대우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한번 볼까요? 자, 삼성중공업도 뭐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N입니다. THN도 올해 실적이 좋죠. 지금 작년에 매출이 3,700억, 영업이익이 112억인데 지금 반기만 해도 104억이에요. 올해 예상 영업이 200억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THN도 굉장히 좋고, THN은 특히 세진중공업을 먼저 봐요. 세진중공업 차트 죄송합니다. 자, 세진중공업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앞서 이제 우리가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하고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 친구들은 이제 두 종목은 바닥에서 이제 추세를 회복하는 초기 국면이고, 세진중공업은 이제 그 납품업체들이거든요. 이 세진중공업은 지금 역사적 고점 돌파 직전에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세진중공업은. 자, 그 다음에 THN을 보도록 하죠. THN. 자, THN은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올라서 끝났네요. 지금 상승 3일째인데, 거래량도 좋고, 상승 3일째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월, 화 정도는 조정이라고 봐야겠죠. 기술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게, 5월 달에 대량 거래 터뜨려 놓고, 주가는 꾸준히 오르는데 역시 어때요? 거래가 감소세를 보이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거래가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가 감소한다는 것은 매도세가 상당 부분 소멸했다. 매도세가 소멸됐다는 것은 매집이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는 실적 호전주의자 세력가치죠. 전형적인 세력가치죠. 자, 월봉입니다. 월봉. 자, 월봉 보면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셔야 돼. 이런 것들을. THN 같은 거.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그 작년에 매출이 3,700억이고 영업이익이 112억인데 지금 반기에만 104억이에요. 104억.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영업이 200억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분기 영업이익입니다. 2018년도 4분기죠. 4분기 2018년도. 그 다음에 1분기 때 4.7%, 2분기 때 5.6%거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업의 이제 구조조정 가운데서 나름대로 이제 그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규모 경제를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